안녕하세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수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015년 하반기 채권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015년 상반기 시중금리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초에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ECB의 양적 완화를 시작으로 글로벌 차원의 통화 완화 기조가 확산되자 추가 통화 정책 기대가 이어지며 금리 하락 압력이 부각되었습니다. 실제로 3월 금통위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작년 8월과 10월에 이어 추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한편 4월 말에는 유럽 채권 시장의 버블 우려로 글로벌 금리가 급등하자 국내 시중금리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5월 말에는 수출 둔화세가 심화되고 산업 생산도 부진한 데다 메르스 확산으로 성장률 둔화 우려가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중금리의 하락 압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6월 금통위는 메르스 여파를 감안해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작년 8월부터 4차례나 이어진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는 1.5%까지 하향되었으며 통화정책 여력도 상당히 소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채권시장에서도 금번 금리 인하가 마지막일 것이라는 기대가 부각되면서 시중금리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장기금리의 경우에는 안심전환 대출로 인한 대규모 MBS 발행과 메르스 여파에 따른 추경 편성 가능성으로 물량 부담이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리도 상승세를 이어가자 상승 압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말 20bp 초반까지 떨어졌던 국고 10년과 3년 금리차는 75bp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 시중금리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채권시장은 단기간 내 기준금리가 연이어 인하된 점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중금리의 방향성은 경제지표 개선 여부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메르스 여파가 완화된 이후에도 경기 부진이 지속된다면 추경 편성과 함께 정책 공조성 금리 인하 논란이 재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이은 금리 인하 단행으로 내외금리차가 상당히 축소된 상황입니다. 특히 연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내외금리차 축소로 인한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은 추가 통화 완화 정책의 근본적인 제약 요인입니다. 하는 총재 역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과 같은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일부 취약계층의 잠재적 부실 위험 역시 추가 금리 인하를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초저금리와 LTV DTI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가계부채는 국내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채 증가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고 저금리는 전월세 주거비용을 상승시키면서 소비를 제약한다는 우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을 통한 기업 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된 초저금리 상황을 배경으로 만성적 한계 기업인 좀비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구조개혁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경우 추가 금리 인하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어 단기 금리는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는 통화정책 기대가 완전히 소멸된 하반기 말에야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기 금리는 대규모 MBS 발행 마무리와 추경 편성 선반영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그렉시트 리스크 등 대외 요인에 따른 단속적인 금리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채권자금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중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와 초저금리로 경기를 지원하던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연준발 긴축 발작 가능성과 함께 신흥국 자금 이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는 경기 부진으로 인해 내외금리 차가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른 자금 이탈 가능성도 일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내 채권 시장의 외국인 투자는 국부 펀드 등 안정적인 장기 자금 유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급격한 자금 유출 가능성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외환 보유 규모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단기 외채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취약국가는 차별화되며 외국인 채권 잔고는 안정적인 추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13년 테이퍼 텐트럼 시기에도 신흥국 채권 자금은 빠르게 유출된 이후 재유입이 제한된 모습이지만 국내 외국인 채권 잔고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크레딧 시장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초와 같은 크레딧 스프레드 강세 가능성은 제한될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시장 변동성 확대가 크레딧 시장에 비유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MBS 발행 마무리와 공사채 발행 축소, ELS, DLS 발행에 따른 여전채 수요 등으로 크레딧 스프레드는 안정적 추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회사채 시장을 살펴보면 금년 상반기에는 저금리를 배경으로 금리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저신용등급의 수급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등급 회사채와 트리플 B등급 회사채의 미 매각률이 작년 하반기부터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건설사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호조로 인해 채권 수요가 증대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하반기 회사채 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연준발 금리 변동성 확대와 기업 실적 부진, 신평사의 자체 신용도 도입 예정에 따른 적극적인 등급 하향 조정 등은 위험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 사이클과 일부 취약 업종을 고려한 선별적인 회사채 투자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하반기 채권시장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